자, 2% 올라서 나 이 대출 해지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신청할까 이런데 자, 지금은 여러분 대출 보릿고개예요.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한도가 꽤 나와 있거나 연봉 이상으로 나와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계획하고 있거나 이래서 한도를 좀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통장 해지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대출을 받을 때 다 상환하고 정리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잘 가지고 계시고 자, 만약에 연봉 수준이거나 연봉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대출을 굳이 바꾼다고 해서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좀 낮아요. 지금 많이 해줘도 연봉 수준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딴 데 간다고 해서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싸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플러스 2% 정도는 여러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많이 마이너스 통장 많이 빼서 쓰고 있으시면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많이 쓰지 않는다 그냥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는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대출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대출을 이렇게 연체만 안 하면 쓰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대출 신용 점수에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안 쓰는 것도 연체가 없는데 대신 대출을 너무 안 쓰면 은행에서 한도를 좀 줄여버릴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3천만짜리 마통을 쓰고 있는데 뭐 한 1년에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한 2,400으로 줄여가지고 연장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달해오는 비용.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고객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쓰고 있지만 항상 3천만 원을 딱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쓰면 한 20% 정도는 자, 감액 한도를 좀 줄이고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연장 시점에 좀 이 한도를 일부러 대출을 조금 빼가지고 필요 없더라도 일부러 마이너스를 좀 마이너스 좀 쓰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한도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좀 만기 연장 시점에 대출금융 최대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신용점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가지고 금리를 좀 낮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장 시점쯤 돼가지고 신용점수 관리를 잘해서 금리 낮게 받기 그리고 대출 금리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출 금리 추이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이제 내가 뭘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리는 3개월물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금리를 봐야 되니까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그리고 12개월물이 아무래도 고정이니까 조금 높을 수 있긴 한데 많이 차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정금리 12개월 1년은 고정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금리를 낮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니까 자, 그 부분 참고를 해서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딴 데 되는지 알아보고 나서 하셔도 돼요. 해지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에 저 다른 데 대출 이거 상환하고 여기 대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보니까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6%가 나옵니다. 나 지금 쓰는 거 5.5%인데 이거 안 받으시면 돼요. 취소하시면 돼요. 저 대출 취소할게요. 그냥 기존에 그냥 저 대출 새로 안 옮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높은 쪽으로 옮길 필요 없다. 신청하면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출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출을 갚는 건 쉬워도 앞으로 받는 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옮기거나 뭐 대출을 상환하거나 이런 거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요즘 은행에 복리 상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상품이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복리 상품이에요. 마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000만 원짜리 통장에서 5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계산한 이자만큼 만 원을 넣어두지 않으면요 501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501만 원에 대해서 3.5% 이자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만 원도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통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통 제발 월급 통장에 걸지 마세요. 생활비 통장에 걸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걸어놓고 계속 이자도 빠져나가고 이자도 내고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따로 빼서 쓰시는 게 낫고요. 마통은. 그리고 이것도 대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자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500만 원 쓰잖아요. 그래서 이달 이자를 계산했는데 만약에 15,000원에 나오잖아요. 그럼 15,000 여기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 이 한도 1,000만 원인데 여기서 빠져나가겠지. 놔두시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이게 음의 영역으로 복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상품은 이렇게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굳이 없애질 않는다. 예금은 복리 상품이 없는데 대출은 복리 상품이 있다. 그게 가장 핵심. 태풍의 눈이 마통이다. 라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까 이제 이자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겠죠. 뭐 9,320원 원, 만원 넣어두세요. 조금 더 넣어두면 대출 조금이라도 더 갚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항상 계산을 해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리가 되지 않도록 잘 채워 넣으세요. 자, 혹시 궁금해요. 리볼빙도 같은 방법으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건가요? 리볼빙은 나눠서 갚는 거잖아요. 리볼빙도 어쨌든 계속 놔두면 이게 대출처럼 굴러가는 거고 나눠서 갚는 거니까 나눠서 갚으면 다행인데 이걸 안 갚고 자꾸 이게 쪼개기만 하면 문제된 게 뭐냐면 한 이자율이 10%가 넘고 거의 15%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볼빙이 굉장히 이게 이자가 세고 그리고 이게 계속 리볼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요만큼씩 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불어나요. 카드 값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목돈 대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시나 이제 금액이 커져가지고 연체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금리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바로 이렇게 직방으로 쫙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상품이다. 그래서 리볼빙은 정말 자금이 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리볼빙도 다 빼주세요. 제가 카드를 받으면 하는 게 카드 뒷면에 뭐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런 걸 하는데 카드 딱 신규 신청해서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카드 한도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체크하고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 한도는 0원으로 줄여달라고 하거나 최소 금액으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줄여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볼빙 이런 거 계속 신청하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거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서비스 빼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게 되게 카드값 나눠서 내세요. 알고 보니 리볼빙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금리 대출입니다. 대출이에요. 그래서 리볼빙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아요.